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박인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위기가 무겁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박수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저도 결연한 박수를 쳤습니다. 네. 자, 주말에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왔던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박수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자, 끝까지 가자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박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상황 좀 총평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참담했고요.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 정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그 현장에 100만 명 가까운 우리 민주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영하의 날씨에도 목이 터져라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차피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고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우리는 탄핵에 실패했지만 이번 주 또 추진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결연한 의지를 김지호 대변인이 밝혀줬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도 사실 토요일에 많이 또 실망도 하고 또 분노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서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105명의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에 대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본회의장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텅 빈 국회의장석과 꽉 찬 국회 앞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저는 대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시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내란 상태를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직무정지, 그것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만이 유일한 이 상황,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탄핵 의결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네. 지역구 의원들이든 전국구 의원들이든 민의를 대변해야 될 그 자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이익만 대변했거든요. 내지는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범의 내란에 동조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저는 구별하는 데에는 아주 정확한 도움을 줬다. 저도 정치에서 선악구별하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선악구별이라는 것이 정치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듭니까? 근데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우리 헌법 교과서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누는 구별법은 어떤 정치를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냐. 네.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을 정지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라는 누가 시민 편이냐. 저는 그 기로에 지금 대한민국은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조간에도 105명의 의원들의 얼굴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일면에 얼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대통령의 대표들이 나오는데 정말 특별하게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과 또 지역구가 어딘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실렸습니다. 경향과 한겨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자, 똑똑히 우리가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까지 주는 헌법기관 중에 헌법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없고 매일 비판을 많이 하시지만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표 한 표가
아까 저 사진 피가 한번 마릅니다. 띄워주실래요? 피가 저는 마릅니다. 저 사진에 있는 네. 105명에게 저는 묻습니다. 당신들이 대표하는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누구를 대변합니까? 저기 보이는 김영동, 김정재, 김석기 누구를 대변합니까? 강승규, 성일종, 장동혁 누구를 대변합니까? 내란 수계를 대변합니까? 아니면은 내란을 종결시켜 달라는 국민을 대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부표를 던지는 것까지는 제가 네.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우리는 뭐 내란 상태 그냥 종결 안 시키겠다. 부표 던지겠다. 전 거기까지는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동의하지 않지만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을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하수인 역할은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 소추 표결은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탄핵안 자체를 불성립으로 무너뜨린다?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니죠. 아유,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뭐 나쁜 놈 뭐 우리가 뭐 보통 빌런 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써왔던 여기서도 많은 우리가 거친 얘기들도 가끔 합니다. 너무 막 수돗물 떠먹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네.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미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치고 뭐 안 미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상태를 용인하는 국회의원, 내란 수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네. 국민들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제 우리가 그 헌법에 나오는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해방하고 네. 내란 수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은요, 저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고 국회의원에 선출돼 가지고 합법적인 권한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인간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거 사람의 취급을 과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의 취급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윤상현 의원이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까 윤상현을? 역으로 우리는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까 윤상현이라는 자를? 개돼지로 보는데 저도 개돼지로 봅니다 윤상현을 똑같이. 전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내란이 지속되면서 오늘 방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6% 네. 하락으로 시작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63%. 아, 반면에 나스닥은 어제 0.81% 올랐고요. 네. 상해 종합 지수는 1.5% 올랐고 독일 DAX 지수는 0.13%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란 수계와 같이 내란을 공부한 공동 전범들도 행정부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 언제 2차 계엄, 3차 계엄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네. 또 북한의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네. 이러한 국지전 도발 행위를 해서 궁극으로는 또 다른 계엄으로 이를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내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 일본 니혼 게이자 신문 네.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 1. 아사히 신문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미국 뉴욕타임스 국민적 분노 여당 정체를 부지를 도박.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요. 외신에서. 그럼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 파이낸셜 타임즈 더 많은 탄핵 요구 시 촉발할 것. 그리고 캐설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 누리는 지도자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런 비난이 멈추기 위해서. 이게 본인이 졸졸 쫓아다닌다고 해외 미국 민주국가의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예. 정말 정상적인 그다음에 합리적인 네. 그러한 권력 이양을 위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에 직무 정지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정말 토요일에도 윤석열 반란 수계가 담화한답시고 TV에 나오는데 오전에 예.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이자는 연쇄 살인범보다 더한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때려잡고 싶으면 본인이 진짜 기관총 들고 국회 침탈했어야지. 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징병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앞세워서 국회를 침탈합니까? 이 사람들도 다 반란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란군 가담자들이고 네.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선거는 멀고 정권의 이권은 달콤하다 이런 격언을 머리에 되새기며 지금 현재도 본인의 정치적 이득, 이권을 어떻게 하든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한동훈과 다른 중진 의원끼리 이런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고요. 네. 민주당이 그 감액된 예산안도 이번 주 안으로 빨리 통과시키고 또 탄핵안을 올려서 이번 주에는 탄핵안을 꼭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4일에 탄핵안 표결이 또 있을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이 담화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향후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3분 만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젠 또 한덕수 총리를 당사에 불러가지고 함께 또 사와서 우리가 이제 수습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누가 지금 두 사람한테 이거 수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군을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푸는 거, 그러니까 헌법기관 장악하는 거, 그걸 내란이라고 하고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그렇죠. 반란이고요. 저 한동훈이라는 저놈도 지금 보니까요. 윤석열이 당에다가 일임을 합니다. 당과 네. 정부에 함께 운영하자 그래요. 그럼 뭡니까? 뭘 일임하고 뭘 운영하자는 겁니까? 이걸 누가 정합니까? 윤석열 짐이고 국가입니까? 뭐 윤석열이 정하면은 그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도 저지른 겁니까? 그래서 저 자리에 1분 1초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윤석열 반란 6일자거든요. 국민들이 아직도 잠을 못 주무세요. 저도 밤에 예. 잠이 들면서 야 이거 새벽에 못 일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도 모르게 새벽에 잠깐 깨면 속보 검색을 해봐요. 불안해서. 맞아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에 지금 다 그러고 계세요. 근데 지금 반란 상태가 종결됐습니까? 종결 안 됐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란 수계의 손을 국정 운영에서 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떼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국정 운영, 업무 중지, 네.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도록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내란 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한동훈이라는 놈은 이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과 동조하면서 뭘 노립니까? 그 남아있는 권력의 고깃덩어리 그걸 가져다가 한덕수랑 같이 해먹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거 바지 사장 중에 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야 한덕수 바지고 내가 그냥 이거 갖다 고깃덩어리 다 해먹어야겠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다 구워 먹어야겠다 내가 지금 딱 요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한동훈이라는 놈한테 한마디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는 뭐 사람 취급은 안 하지만 제가 놈자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저 한동훈이라는 놈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형식적 권한을 가지고 이상민의 사표를 수리하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 행사라 그건 가능해. 또 지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동훈이라는 놈한테 묻습니다. 예. 당신이 당 중앙입니까? 당이 중앙이 돼서 당이 모든 거라는 게 북한 노동당이시고요. 노동당식이고요. 노동당에서는 김정은을 당중앙이라고 불러요. 당중앙. 당중앙. 김정은 이퀄 당중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동훈을 당중앙이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니 한도환입니까? 한동훈
이라고 쓰고 전두환의 후신 한두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한두환하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외모에 네.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 지금 전 이거 당 중앙놀이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 중앙놀이. 대통령 놀이가 아니라 예. 북한식 사회주의 노동당의 당 중앙놀이를 지금 한동훈이 즐기려고 아. 하고 있다. 이걸 누가 허용합니까? 그 저는 한동훈의 죄가 윤석열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게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내란을 정리하고 내란을 종결시킬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당중앙놀이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놈을 네. 제가 놈자는 써드리는 거예요. 예의상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 짓거리를 합니까? 권력 그 남은 고기 덩어리 좀 먹어보겠다고. 있을 수 없는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말로도 이제 이거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저놈도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이다. 내란 수괴입니다. 저놈이. 내란 수괴다. 아 어떻게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권력을 가져가면 노태우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노태우도 국민의 뜻을 물어가지고 직선제를 해서 해먹었지. 노태우만도 못한 놈 아닙니까 저놈이? 아 제가 너무 이제 우리 오마이TV 예. 품격 있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너무 참 용어를 순화시키지 못하는 그건 저의 한계고 저를 비판해 주시고요. 저 노태우보다 더 심각한 놈을 제가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당중앙인데 어떻게 이걸 허용합니까 앵커님? 당중앙인데? 노동당입니까? 국민의힘 노동당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금 요 내용이 굉장히 윤석열과 한동훈 간에 밀약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략. 실제로 예. 지난주 주말 전까지 한동훈이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였어요. 탄핵을 반대했다가 네. 나를 추포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윤석열이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동훈과 보조를 바친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네. 그다음 일요일 아침 한동훈, 한덕수가 나타나서 그간 그 3, 4일간 있었던 윤석열을 협박해서 받아낸 그 권력, 그 통치권 이것을 나 한동훈이 행사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검찰은 어떻겠나? 검찰.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취임합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의 고교 대학 후배입니다. 거기에 또 파견간 대부분의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갑자기 김용현이 너무 착해졌어 김용현. 이 내란 수사는 경찰 특수본에서 그 국수본에서 하는 특수본에서 거죠. 해야 네. 되는데 갑자기 검찰로 출석을 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마치 짰듯이 구속시키면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네. 경찰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 뭐냐면 한동훈이 그 탄핵 찬성 8표를 무기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 협박하고 있고 그 협박의 결과로 모든 대한민국의 통치의 권한을 이임받으려는 2차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거기에 자신의 그 검찰에서 암약하고 있는 후배들을 친윤 검사들을 앞세워 뭔가 큰 역할을 해서 국가 지도자 검찰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러한 망상적인 홍보 행태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참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일요일에도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렇게 담화를 한 이후에 또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다 나와가지고 예산안 처리 못 해줘가지고 지금 뭐 국가가 망한 당신들이 지금 내란을 방조해서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걸 또 야당 탓을 하고 있어요. 저는 12월 10일 날 대폭 감액된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분들이 그렇게 예산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감액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반란 수계를 꼭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저는 있습니다. 우리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 뽑아보라 그러면 헌법 1조거든요. 제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그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딱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1조 네. 2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도요. 권력이란 말 우리 헌법이 안 씁니다. 다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권력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주권자인 국민. 예.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권력 중에 일부를 권한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요. 국민 주권주의에 기반해서 저항권도 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했던 것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럼요. 예. 저항권 행사하고 있는 근데 그 국민 주권주의가 정말 우리가 피를 흘려 가지고 얻어온 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 거죠. 한동훈 이놈이 지가 뭔데 당 중앙 역할 놀이를 하면서 국민 주권을 또 한 번 강탈 또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해서 국민 주권을 한 번 침탈했죠. 네. 내란이 진행 중이죠. 네. 그 내란이 진행 중인 혼란을 틈타 가지고 한동훈 이놈이 또 한 번의 국민 주권을 또 한 번 강탈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내란 숙의 윤석열을 인질로 잡고 윤석열의 남은 권력을 작물로 받아가는 거예요. 작물로. 이놈이. 당중앙 이놈이. 제가 대통령 선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 69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누구라도 취임하면 이 선서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아까 제가 국민주권주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헌법을 준수하고 왜 준수 안 합니까? 한동훈 씨 왜 준수 안 해요? 헌법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하게 해놨기 때문에 내란을 저지를 수 없는 거고 그런 자가 내란을 획책하면 대통령의 특권 불체포,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 외화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하게 돼 있는데 지가 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적도 없는 네. 한동훈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침탈합니까? 당 중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혼란한 이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알량한 권력을 향한 야욕과 욕심을 드러낸 저 한동훈은 저는 내란 수계에 전 준해서 봐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놈이 내란 수계입니다. 저놈이. 한동훈도 내란 수계다. 2차 쿠데타입니다. 2차 쿠데타. 2차 쿠데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국무총리랑 여당 대표가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권력 행사할게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란이에요. 그냥 벙치는 거죠. 이게 뭐야?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곳에도 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리가 있다. 네. 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 사시는 분들도 다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보고 그 안은 테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란 상태인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뭐 그 전에도 법조계에 많은 실망을 했지만 우리나라 법조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헌법재판관, 대법관 제대로 된 입장 한번 내셨습니까?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총칼과 싸울 때 당신들 이 위헌적 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입장이라도 한번 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법에도 없는 통치를 하겠다. 뻔뻔하게 일요일 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한동훈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이 법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말하면 법이 됩니까? 거기에 말이야, 종편 언론사들 이권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그 뒤에는 자본이 있죠.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자본의 지위를 받는 종편과 그리고 법적에 의해서 완벽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들 아니면 타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신인규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요. 저는 뭐 신인규 변호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그 법조인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더 이상 기득권층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성명을 이미 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전에 이미 변호사들은 다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냈고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한동훈의 2차 내란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검찰 보수죠. 이 검찰 보수라는 이 정말 들떨어진 인간들이 아주 그냥 지 세상 만난 것처럼 법을 아주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쓰면서 오죽하면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방치하면서 그 남은 권력을 반헌법적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보수 어르신들이 저도 뭐 동의할 수 없는 주장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저 한동훈 저놈 잡아라라고 보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동훈이 아주 얌체처럼 요 공백기를 틈타 가지고 내가 이거 먹겠다. 지금 이렇게 반헌법적으로 나왔잖아요. 저도 분노하지만 태극기를 들었던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도 지금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네 맘대로 그게 쉽게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마 보수도 이 상황 자체가 더 큰 혼란, 더 내부의 더 큰 분란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게 되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수행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한 요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혼란이에요. 그게 가장 큰 혼란 아닙니까? 가장 큰 지금? 무질서입니다. 그걸 내란범을 놔두고. 내란 수괴를 모든 국가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한 상태가 가장 무질서고 그걸 바로잡는 가장 큰 질서는 탄핵으로 정지시키는 탄핵이죠. 거예요. 왜 당연한 거를 우깁니까? 당연한 걸 왜 우기고 표결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내란 상태를 동조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자꾸 질서를 그러니까요. 운운합니까? 말장난이지. 대한민국 지금 한가합니까? 너무 위태로워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한가한 말장난하고 있고 자신들의 책임을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